안녕하세요. 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입니다. 오랜만에 좀 찾아뵙겠네요. 지난주 가족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아내와 두 딸을 보내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좀 시간을 좀 소비하느냐고 작품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미처 올리지 못했네요. 자, 오늘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세 번째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도 미술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벨라스케스 디에고 로드리게스 데 실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에고 로드리게 데 실바이 벨라스케스의 작품들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마드리드 왕궁에서요. 그 앞에 정면을 바라보면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리엔탈 공원이에요. 그 오리엔탈 공원에서 오른쪽 편으로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요. 바로 이 벨라스케스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장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벨라스케스의 그 이력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십자가의 모양도 자세히 보게 되면 산티아고 기사단의 마크가 찍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프라도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운받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창들 또는 브레다 함락이라는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작품이 이렇게 떠요.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기능들이 작동을 합니다. 네, 스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상이 좀 느리고요. 자, 이 작품을 오늘 나눌 이야기예요. 라스 란사스 또는 라 렌디시온 데 브레다. 그래서 창들, 여기 좌우편에 서 있는 창이나 아니면 이 전체 브레다,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죠. 스페인의 모습과 네덜란드의 모습이 함께 전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종교 전쟁이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모습의 전쟁인데, 자, 오른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디오 마크가 있는 것은요, 영어하고 스페인어 등을 지원하면서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내려받기 클릭이 돼 있어요. 그곳에 보게 되면 개인이 쓰실 겁니까? 상업적으로 쓰실 겁니까? 근데 프라도의 정책상 유튜브나 아니면은 SNS나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학회를 위해서 작게 소치자로 인쇄해서 30명 이하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시고요. 개인이 다운받아서 이렇게 소장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르면 여러 가지 절차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SNS에 이 그림들을 활용하고 블로그에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대신 돈을 받고 출판하는 그런 관계된 것들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제 새 창이 떠요. 그래서 새 창이 뜨면서 그곳에서 다운받기가 시작이 되죠. 자, 밑에 지금 다운이 되어졌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요, 새 창에 그림이 떠요. 그럴 경우에 새 창에 그림이 뜨는 거를 이런 식으로 오른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창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층을 0층이라고 스페인은 지칭하고요. 위에 1층,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곳으로 나눠져요. 전부 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1층과 0층처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요. 왼쪽에 고야의 문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검색대 왼편으로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루벤스의 작품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끝으로 가가지고 무료의 문으로 올라가셔도 되긴 하지만, 그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 그쪽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게 되면 고야의 작품 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야의 어두운 그림보다는요, 밝고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곡선으로 그려냄으로 인해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의 환한 이미지를 그렸던 고야의 그림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정중앙 1층 센터에 가시게 되면 바로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들이 바로 스페인이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이 작품,
한번 같이 하나하나 꼼꼼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 제목은 이게 창들이라는 이미지예요. 자, 이쪽이 기준으로 정중앙을 나눠 가지고요. 이 왼편은 무엇이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고요. 이 오른편 사람들은 누구냐? 예, 가톨릭의 사람들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종교 전쟁을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던 이쪽 네덜란드는 점차 여러 가지 무역적인 투자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개신교의 영향력으로 점점 활발한 활동들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고 지금도 그렇고요. 가톨릭의 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님하고 맨발의 수도자 요한에 의해서 가톨릭의 새로운 정화운동이 일어나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독일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최근에 프랑스에서 한 선교사님이 쓰셨던 책이 한국에 출판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이전에 이 위그노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직접 연구하시고 한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출발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자,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뒤에 전원적인 풍경은 브레다예요. 근데 이 그림의 패턴을 어디서 좀 느끼게 되느냐면요. 이 땅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하늘의 이 부분을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그림에 가게 되면은 쾌락의 정원 맞은편에요.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뒷 배경이 사실상 이런 풍경화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게 된 그런 시작입니다. 그 그림의 그 배경과 유사한 모습의 그런 풍경을 띠고 있는 거죠. 가까운 지역의 원근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이 대기 원근법.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가까운 데는 진하고 먼 곳은 흐린 이런 패턴을 약간 깨트려내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보쉬의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 속에서 보이는데 벨라스케스 역시 이 섬세한 원근법을 이 거리감 안에서 두려고 애를 썼던 거죠. 자, 왼편에 있는데 지금 요 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을 보게 되는데 이 왼편에 이 황금색 옷을 입고 이 옷가지에 고동색의 마크들을 붙이고 있는 이 분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옷에 보면은 흰 색깔 그리고 이게 고동색으로 좀 약간 진한 걸로 이렇게 해서 덧칠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역시 똑같은 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옷을 보면 전부 다 검정색입니다. 가까이서 더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좀 겠죠? 약간 그림이 좀 흐린데 원작은 직접 현장에서 보셔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즐겨 찾는 단어가 뭐냐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원작의 감동, 그 다음에 화가들의 그 명작의 이제 붓터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피놀라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갑옷을 보면 온통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에 이렇게 벨라스케스는 검은 흰 점들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 놓기도 했고 요걸 다 황금색이에요. 점들이 가까이 가서 원작을 보시게 되면 황금색인데 이 황금색의 점들을 하나하나 찍고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이런 거 역시 섬세하지를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잠시 원작을 보고 등을 돌리게 되면 뒤편에도 이러한 모습의 카디스 항구의 모습이 하나 잡혀 있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장군들의 옷에 있는 이런 단추들 버튼들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섬세하게 되어 있고 이 뒤에 있는 이렇게 띠를 둘렀던 이러한 천들도 이런 부분에 이 끝에까지도 완벽하게 섬세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 좀 뿌옇긴 하지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붓칠을 해나가는 이 벨라스케스의 이런 기법
모습이 왜 위대한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수르바라는 작품들이 뒤편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금방 전쟁을 참여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죠. 그렇게 해서 다들 왔는데 지금 표정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예, 다들 멍해요. 몇 명만 쳐다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루, 이틀, 일주일, 3일, 1년, 10년, 3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 멘붕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아침을 같이 먹고 같은 막사에서 잤던 사람이 그날 전쟁에 나가서 또 죽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되고 쓰러지고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죠. 지금 구름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벨라스케스가 그려놨죠. 바로 이러한 종교전쟁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뿌연 흰색 속에서 드러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참 벨라스케스의 생각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죠. 자, 왼편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네덜란드의 패배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모습이 없습니다. 창들도 몇 개 없고 그리고 검은색에 회색에 짙은 연기가 있고 그런데 반대편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창들이 질서정연하고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부 다 폐허가 되었다는 그런 검은 연기보다는 흰색의 모습들, 연기가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상태죠. 이런 걸로 통해서도 벨라스케스는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두 가지 지형의 모습. 왼편은 이처럼 온갖 연기들이 피고 있지만 오른편들은 이렇게 잔잔한 모습. 바로 그리고 또한 연기들이 오른편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승기가 저쪽 스페인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사우 장군 영주죠. 이 네덜란드의 이 브레다를 지키고 있던 영주입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했는데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관용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느냐 하면 승자의 그 위대성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거만함이 아니라 우리 스페인은 이렇게 너희 모두를 끌어안는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력을 벨라스케스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열쇠가 어디냐면 브레다를 상징하는 키포인트예요. 이 열쇠가. 자, 그래서 이 열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키포인트 열쇠를 나사우 영주가 스피뇰라 장군한테 넘겨주고 있죠. 그런데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나사우 장군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스피뇰라 장군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옆을 향해서 쳐다보는 거죠. 얼굴 모양새만 보게 되면은요, 이쪽이 승자 같고 왼편이 승자 같고 오른편 여기는 패자같이 보여요. 바로 이러한 논리들이 참 재미난 거죠. 그만큼 승자이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관대하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그래요. 자, 이 열쇠 늦게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어깨를 다독이는 듯한 이 느낌의 모습들. 스토리상으로 참 전개가 아이러니하죠. 이쪽에서 한 남자가 드디어 전쟁 끝났구나 라고 쳐다보는 모습들, 다들 멍한 표정들.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한 모습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승자들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전부 다 얼굴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 자, 여기 왼편에 모자 쓴 이 남자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벨라스케스입니다. 이 사람이야.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또 누구냐면 루벤스도 이렇게 그려놔요. 어디에? 네, 프라도 미술관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차례에 나눠서 그렸던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작품이 있어요. 앞에 작품은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발타사르나 이제 기타 가스파나
그곳에 찾아가서 경배하면서 뒤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서 꽉 막힐 정도로 숨이 막히죠. 그러다가 두 번째 와서 위에 천상의 천사들을 그리고 뒤에 배경들을 그리고 말을 오른편에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한편에 여기 서 있는 남자를 만들어놔요. 그 남자가 바로 루벤스죠. 바로 벨라스케스하고 함께 같이 움직였던 친구. 바로 이런 그림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네, 열쇠 늦게 줘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참 전쟁이지만 그림이 참 따뜻하게 그림으로 인해서 승자나 패자나 모두에게 공평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벨라스케스의 이런 배경에서 놀라운 거는요, 또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요 말머리. 네. 이 말머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앞을 향해 있어요. 자, 오른편에 벨라스케스 옆에 있었던 말은 어떻습니까? 엉덩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엉덩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패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승자들은 앞에 말머리가 앞을 향해 있는 것을 그립니다. 그럼 벨라스케스는 왜 이렇게 말을 서로 바꿔서 그렸을까요? 바로 승자의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벨라스케스를 우리는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벨라스케스의 위대함 이제부터 찾아가려 합니다. 그의 붓터치가 바로 놀라는 거죠. 자, 보통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면은요, 하나하나 붓이 세밀화처럼 플랑드르처럼 이렇게 단추 하나, 옷자락에 있는 자수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실선이 살아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두리뭉실해요. 자, 이제 벨라스케스의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말씀을 드렸죠. 가까이 가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보시고 맨 뒤에 가서 보시고 왼편으로 가서 보시고 오른편으로 가서 보시고 움직이면서도 보시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 나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나무 언뜻 보면 원형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삼각형이에요. 네,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둥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보통 앞에 시녀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불카누스의 대장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화가들은 제 안에도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은요, 검은색의 계열의 흰색을 써요. 그 어두운 계열의 흰색을, 흰색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간 흰색, 그 다음에 밝은 흰색을 더 씌웁니다. 그럴 때 그냥 바로 붓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화가들이 이렇게 앞에 붓을 들고 뭘 재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구도를 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의 흐름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뒤에 가서 보게 되는데 벨라스케스는 어떻게 한다겠죠? 그런 거 안 한다겠죠? 그냥 여기서 붓으로 한 땀으로 쭉 여기까지, 이 나무의 흰색 보이시죠? 이 흰색을 쭉 따라서 움직인 거죠. 네, 바로 이 흰색을 그려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붓질이 엉성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칠한 것이.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거는 뭐냐 하면 이 스피뇰라 장군의 이 어깨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봅니다. 왜 다른 부분을 봐도 다 보이기는 똑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냥 검은색을 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황금색으로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대충 물감을 찍어 그려놨어요. 근데 가 보면은 덩어리가 져 있어요. 그리고 역시 나사우 장군의 옷에도 황금색으로 칠해놓고 그 위에 고동색으로 이렇게 하고 흰색으로 몇 개 점만 찍어놓고 옷술도 대충 신경 안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말꼬리에 그냥 보시는 것처럼 섬세함이 없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가장 세밀화의 극찬을 달리는 것이 얀바네이크의 작업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데르 웨이덴이 만들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를 보게 되면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충격받는 게 뭐냐?
야, 이게 진짜 어디가 붓칠을 했다라는 거야 라는 것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그 십자가에 내리는 예수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붓이 툭툭툭 가볍게 터치되어져 있죠. 마치 시녀들에서 우리가 봤던 무엇이죠? 강아지. 그런 모습처럼 움직여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세 가지만 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뒤로 갔더니 이 지팡이 여기서 느껴지시나요? 이 지팡이 부분? 빛이 하얀색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무가 마치 둥근 지팡이 들고 있는 그 장군의 상징성의 그 힘. 그리고 거기 분명히 아까 확대를 했을 때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주변에 빛이 번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컴퓨터 현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보이긴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가까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이 하얀색에 가까이 가서 빛이 안 비치던 것이 바로 빛이 이제 조명에 의해서 여기에 물감이 덩어리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 덩어리감에 의해서 받아서 명암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깨 부분도 어떻습니까? 뭔가 팔이 입체감 있게 보여지는 것은 빛을 받아서 어떻게 되고 있죠? 빛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서 45도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니까 어깨에 하얀색을 칠했던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현상으로 인해 주변의 황금빛의 빛을 받아서 마치 3차원 입체 그래픽을 보는 것처럼 인물 자체가 선명한 어떤 공간감 속에서 서 있는 실제 인물처럼 보여지고, 나사우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 확대를 해보면은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입체감이 보이죠. 그러나 점점점 확대해서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시녀들에서 봤던 것처럼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일종의 2D 현상의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렸고 앞뒷면에 이렇게 해서 그려서 공간감을 좀 어느 정도 표현하려고 애를 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바로 현장에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런 형태로 똑같이 시녀들에서 유지했던 것처럼 피라미드 형태로 안쪽으로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와 함께, 왼쪽에서도 이렇게 서로들 대각선의 피라미드로 해서 이 경계선이 여기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림에 여기서 맨 뒤로 와서 뒤편에 있는 그림 바로 앞까지 와서 보시게 되면 이 빛 줄기 하나가 전체 나무를 감싸고 있는 것과 이 나사우 장군과 스피뇰라 장군의 이 어깨나 옷들이 바로 입체감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 자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3D로 시녀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뒤로 가면 요즘에 아이들 책이 어떠죠?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입체감 있게 보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왼편 뒤로, 오른편 뒤요. 오른편 뒤로 보면 다른 방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나가지 마시고 그쪽에 쓰셔가지고 요 가운데 요 장군과 이 영주 사이에 있는 이 열쇠를 유심히 지켜보면은요, 그림이 놀랍게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그 입체감보다 더 선명한 완벽한 마치 미니어처 인형을 세우는 듯한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말의 이 뒤에 꼬리도요, 놀랍게도 그 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꼬리가 섬세하게 살아있는 듯한 시녀들에서 보여드렸던 강아지의 모습과 동일한 패턴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원작의 감동들, 거장들의 붓터치를 이해하기가 참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가는 것이고 직접 미술관에서 지금 보는 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찾아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도슨트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인 정운철 도슨트님도 계시고 지금 열심히 마티스의 강의를 하고 계시죠. EBS에서도 나오셨던데 네 정말 후원하고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데 바로 벨라스케스의 위대함은요. 이러한 공간감과 이 대기원근법들을 활용하면서도 그 속에 현실적인 거리감을 더욱더 빛의 효과에 의해서 다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시게 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인물들과 모든 배경들 어느 한쪽도 그 모든 것에 대한 패전의 아픔이 없도록 최대한 만들려고 애를 썼고 승자의 관용과 패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당당하게 그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 그리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압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브레다 함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벨라스케스가 이렇게 베풀었던 이 관용의 마음처럼 우리도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여유롭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실 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는데 요 그림의 오른편에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아무것도 종이가 있는데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특징이에요. 이때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벨라스케스가 활동할 때 이거 벨라스케스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모든 화가들은 아니야에 들어간 거고 벨라스케스는 독자적이에요. 그만큼 스페인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안 알려졌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철저하게 막아냈고요. 무리오의 그림도 막아냈던 거죠. 그런데 벨라스케스는 자기 자신이 워낙 유명하고 자랑스럽고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 그림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해놨는데, 원래 여기는요 화가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무도 안 보는 그림에서 딱 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그림이 많아요. 엘 그레코의 그림이나 다른 사람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화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명을 넣어놓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 나중에 알프레드 듀러에서 설명도 하고 알프레드 듀러의 초상화에서도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초상화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자기 그림에다 서명을 넣어놓죠. 그게 화가들이 자기를 드러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종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그림을 써놓는데, 프라도 미술관에 오면 저 그림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누구 그림이냐면 엘 그레코예요. 그래서 도메티코스 테오토코폴로스라는 자기의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던 엘 그레코의 이름이 써 있죠. 근데 벨라스케스는요 이 종이에다가 절대 자기 서명을 안 해요. 그냥 종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그림의 이 조각들을 보시면 참 재미난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실 때 이런 그림을 보면 화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구나 하고 딱 하고 이 이름을 보시게 되면 그 화가의 이름이 써 있는데 벨라스케스만 이 그림에 화가의 서명이 안 써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브레다 함락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이렇게 많은 왼편의 모습처럼 많은 비패한 상황이 오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의 회복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힘내시고 다음 편에 또 다른 그림으로 좀 더 따스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